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그널입니다. 2025년 8월 4일 전일 시장은 진성준 의원의 정책위원장직 사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법안에 대한 입법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급락장에서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어떠한 섹터들이 수급이 들어왔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5개 정예팀을 발표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AI 연구원 등 총 5개의 정예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관련 AI 관련주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스트 에이드라든지 이제 컴퍼니 K, 그리고 오브젠, NHN, 물론 뭐 빠졌지만 장중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젠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이제 수급이 이렇게 좀 확실하게 관련 내용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수급이 강했고요. 관련이 없는 AI 관련주들은 대체로 심심한 흐름을 보였어요. 물론 뭐 사이너스포트라든지 제가 뭐 항시 말씀드린 종목도 있잖아요. 뭐 와이즈넛이라든지 데이터 솔루션도 결국은 수급이 들어오긴 할 겁니다. 내용에 따라서. 다만 자금의 한계성 때문인지 몰라도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리비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리비안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유진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에코캡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강세였고요. 그 다음에 K-팝 데몬 헌터스가 이제 히트를 치니까 스튜디오 미르라든지 오로라라든지 미스터 블루 같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런 좀 시장이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 강세였던 식품주들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아무래도 이런 그 캐데몬의 흔행으로 김밥의 인기가 날로 갈수록 상승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조정을 받은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시장은 정책 기반의 확실한 전일 시장이죠. 죄송합니다. 전일 시장은 정책 기반의 확실한 재료가 살아있는 날이었고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발표가 시장 분위기를 견인했고요. 그 외 전기차, 콘텐츠, 폐기물 정책 테마까지 다양한 섹터로 수급이 퍼진 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 종목은 FSN 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예상대로 강하게 오일선을 먹으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8월 내에서는 앞전고점 돌파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항시 말씀드렸죠. 신고가가 나온 상태에서의 상한가는 결국은 웬만해서 넘긴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아니면 말도 안 되게 가닥에 오르지 않는 이상은 적당히 상승 나온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고가에서 이제 장대한봉으로 만든 상한가 후에 그대로 추가 시세 없이 조정이 나왔다. 근데 결국은 현재 뭐 21선을 먹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소화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간다 하더라도 3,560원 이상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브젠 같은 경우도 장중에 수급이 들어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일정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 밀렸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눌림자에서 모양을 갖추고 우상향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다. K나 시스템.
이 종목도 이제 로봇 관련주로 제가 시총이 좀 낮아요. 이 종목 1,000억 원대밖에 되진 않는다. 여러 뭐 다양한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저시총주에 속하고 그러니까 기술력은 확실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은 또 원전 해체에 관련된 종목도 엮여 있잖아요. 종북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 왜냐면 이미 보시면 수급이 이 신고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빠져나온 그 흔적이 없거든요.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21선이 깨졌다 하더라도 이탈한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이렇게 좀 차트를 봤을 때는 재차 살아날 확률이 매우 크다. 여기서 살아나면 앞전고점 돌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는 그리고 청단 글로벌, 청단 글로벌도 마찬가지죠. 화장품 관련주 내에선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급등이 연일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는 확실히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대부분의 그 화장품 관련주는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대체로 좋을 거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재 뭐 입꼬리를 이렇게 청단글로 같은 경우 입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뭐 살짝 뭐 밀린다, 아니면 뭐 음봉 모양으로 5일선을 일정 일정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맞춰가지고 시세를 내보냈는지, 아니면 금일도 갭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앞전고점 돌파 넘기는 흐름이 나올지. 근데 확실한 거는 11,280원도 또 넘기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뭐 5일선 올라갈 때까지, 방금 말씀드렸죠, 5일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소화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뭐 앞전고점 돌파가 나온다든지, 시간 차이일 뿐 결국은 앞전고점 돌파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점 뭐 진입하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NFC도 역시에요. 이 종목도 쉽게 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앞전고점 돌파 분명히 좀 넘어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현재 5일선 우상향의 21선 뚫기 직전이죠. 금일은 또 무증 발표까지 했잖아요, 전일. 그래서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까지 되는데, 금일 아마 제가 볼 때 장 초반부터 앞전고점 12,43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뭐 갭으로 띄운 다음에 뭐 넘긴다든지, 여하튼 앞전고점 돌파는 넘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봉을 보셔도 주봉 자체가 5일선을 죽질 않았잖아요. 5일선을 넘긴 상태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또 살아나는 겁니다. 앞전고점 돌파 또 시도할 확률 매우 크다.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항구 화장품도 있죠. 항구 화장품도 21선 일시적으로 이탈은 됐지만 결국은 살리면서 앞전고점 돌파 시도할 겁니다. 이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 자리에서, 제 말씀 듣고 눌림 자리에서 매수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차분히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된다. 왜냐면 이탈하는 자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대체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방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 번 더 앞전고점 돌파 시도 확률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상대론적으로는 인그로드랩이 시세가 덜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청단글로벌이 대장주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오지만 저는 일단 인그로드랩 같은 경우도 앞전고점 돌파 라인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일선, 21선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전고점 돌파 시도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냥 여전히 만약에 뭐 전일 제가 말씀 드린 다음날 바로 당일날 매수하셨다면 끌고 가신 게 맞습니다. 앞전고점 돌파 넘기면 또 강슈팅이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고드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주는 무조건 홀딩입니다. 웬만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사를 굉장히 잘했잖아요. 대체로 화장품 국내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장사를 잘했어요. 이번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차트 베이스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문제는 없겠죠. 그 외에 이제는 AI 관련된 종목도 보시면 사이너스포트 같은 경우는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사실 뭐 이스테이드 같은 경우는 뭐 LG 이제 AI 연구 연구소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그 LG AI 연구원 연구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연구소인 줄 알았어요. 연구원. 네. 그래서 뭐 LG AI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LG AI와 관련된 뭐 종목으로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슈팅이 나온 종목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또 업스테이지와 관련돼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도 있고요. 그 NCAI와 관련된 뭐 종목들도 이제 엮여가지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근데 사이네스포트나 와이즈너스는 뭐 그거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약하게 나온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개별 호재로서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거라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앞전에 대항거량으로 강하게 슈팅이 들어온 다음에 그냥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결국은 이 자리에서 뭐 일정 저점이 잡히면 모양 잡고 다시 날릴 거다. 앞전 고점을 그 고점을 돌파를 향해서.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세아 메카니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5일선을 또 먹어줬죠. 제가 전일 그랬을 거예요. 5일선 못 먹으면 일시적으로 조정 흐름이 좀 길어지는 거고 5일선을 먹어주면 빠르게 앞전 고점 돌파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그러면 금일 같은 경우에 바로 장대 한번 날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서히 날릴 수도 있고 5일선 확실히 먹여준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캠 같은 경우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서 여전히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A프로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예요. 밀어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01선 넘기면 강슈팅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면에서 제가 이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A4는 말도 안 되게 우량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실적과 비례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차트 베이스도 좋고요. 그래서 바로 301선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아마 넘길 겁니다. 넘기면 앞전 고점 돌파 그냥 순식간에 넘기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좀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뭐 말을 다 했죠. 바닥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웬만해서 바닥이기 때문에 매도하시면 안 돼요. 일단 진입하셨으면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젠 그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는 한커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서 소화 과정 거친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아마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길지도 않아요. 그 시간이 길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흔들다가 결국은 앞전 고점 돌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진입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차분히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K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1선 지금 잘 지키고 있고, 121선이 301선 넘기고 있죠. 완벽하게 정배열 형태로 갖춘 다음엔 어떻다? 소화과정 거치면서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나쁠 게 하나 없습니다. 한국정보통신도 뭐 지금 바닥까지 다 내려왔고 300에서 부근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케일렉 같은 경우도 거진 다 내려왔습니다. 모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앞전 말이 안 되잖아요. 앞전 이렇게 대량 거래량 실린 다음에 거래량 없이 이렇게 민다? 결국은 이런 형태는 모양 잡고 상방으로 날아갑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근데 웃긴 거는 여기서 관심을 안 가져요. 보통 투자자들이 이렇게 상승 나올 때 관심을 갖지. 왜냐면 빠르게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류 확률이 그만큼 큽니다. 이렇게 따라 붙다가 결국 이렇게 밀리면 완전히 뭐 멘붕 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물린 사람들은 손절 나가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부터 이제 꾸준히 매수한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멘탈이 나가질 않아요. 어차피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 가격대가 괜찮잖아요. 근데 위에서 잡으면 막 20% 30% 마이너스 난 계좌 보면 짜증나잖아요. 다른 종목들 상승이 나오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항시 저라면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붙는 매매보다는 눌림 자리에서 따라붙는 매매를 선호한다. 그래서 보통 그 일반적으로 좀 회사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눌림 자리에서 좀 잡으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에서는 제가 트임을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트임은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하방으로 밀 자리가 거의 없어요. 기다리면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형태는. 미는 것도 참 좀 신기하긴 한데, 일단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 로보티즈도 뭐 이탈되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살릴 거라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형태에서 죽는 경우는 거의 못 봐가지고. 로보스타. 로보스타는 역시나 밑꼬리단 양봉으로 달아주죠. 120선을 이탈하지 않고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다. 아, 맞다. 그리고 AFW 말씀 안 드렸네. AFW도 제가 이 당일날이죠. 이날 밀릴 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다음날도 밀렸지만 결국은 3방 슈팅이 나왔었죠. 부야 발동 걸려서 웬만해선 수익을 거두셨을 텐데, 맘만 먹으셨으면. 근데 매도 안 하신 시청자님 분명히 계실 거라 봐요. 매도 안 한 게 맞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전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에 수급이 제일 강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장단부 한번 나올 겁니다. 5일선 먹는.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가 좀 2차전지 설명했을 때 같이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노북 관련주에서 넘어간 다시 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 이렇게 수급을 올리고 입구리 달았잖아요. 말 그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매도를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고 물량 다 받아먹고 바닥이다 보니까 한번 살짝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할 애들 매도해라. 여기서 물린 애들.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종목들 수급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매도하는 사람 분명히 많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 확인한 다음에 아마 금일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금일로 확실하게 5일선과 좁혀지다 보니까 만약에 금일 5일선 돌파 나오면 전일과 다른 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안 나오면 뭐 그 수요일날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는 좀 강슈팅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깜빡이고 설명을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일 추천드리는 이제 딥마인드. 딥마인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밀렸을 때 있잖아요. 밀렸을 때 담으시면 됩니다. 담으시면 어차피 상방으로는 장대 한 번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의 앞전에 수급 들어온 게 거의 다 매수 수급이잖아요. 거래량을 보시면 매도가 거의 없습니다. 매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또 밑으로 이렇게 내리지만 조금씩 해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밀어버리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못해도 단기적인 반등은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크게 밀릴 자리도 없고 매수해놓으면 오히려 수익 불황이 크겠구나 싶어가지고 추천드린 게 커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비트맥스도 그렇고, 비트맥스도 살짝 재미가 없었죠. 흔들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비트맥스도 한 방은 나오는 게 맞거든요. 상방 슈팅이 한 방은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드는 게 커요. 한 방씩은 나올 때 매도 하셔라. 이런 측면에 드는 게 크기 때문에. T사이언티fic만 수급 들어오고 나머지 애들은 수급이 안 들어와가지고 참, 이렇게 수급 들어오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거든요. 한 방씩 살짝이라도, 크든 살짝이라도 한 방 나왔을 때 매도하고 다음날 다른 종목 매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외에 뭐 코콘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회복이 안 된 종목들 보시면 코콘도 말이 안 되고요. 코콘도 상방 시티 한번 나와주고 끝내야지 그냥 끝나진 않을 겁니다. 얘 말고도 또 IT센 글로벌도 있죠. IT센 글로벌도 말이 안 되죠. 이 종목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미톤, IT센 글로벌, 카카오페이 말씀드렸는데 카카오페이하고 그 미톤만 날아가고 얘는 날아가질 않았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좀 시간 끌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했을 때 한 방 쏜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재는 뭐 21선이 61선을 하향 돌파하고 있으니까 뭐 바로 수급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61선 이렇게 날아간 다음에 이격이 좀 커졌을 때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거고,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다. 현재는. 이 말을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익을 볼 확률이 더 크다. 손실보다는 수익 볼 확률이 더 큰 자리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린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아이비전 웍스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크게 밀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 과정 거치면 상방을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단봉이 나와버리고 300일선 뛰어넘는 단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게 큽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밑에 밀렸을 때 매수하시면 그래도 수익은 무조건 보셨었겠죠. 당연히 음봉 달렸을 때 거의 뭐 양봉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금일도 살짝 뭐 밀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5일선만 넘겨준다면 강하게 상한가 고점도 넘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니면 뭐 가두리 형태로 뭐 이 부분까지 일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다음에 뭐 소화 과정 거친 다음에 상한가 고점 넘긴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바로 상한가 고점 넘기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못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못해도 5,300원까지 꽂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드린 게 큽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돌 수 있으니까 차분히 좀 끌고 가셔라. 아직 뭐 크게 밀릴 자리도 없어요. 하방으로 밀릴 자리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두 종목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뭐 최근에 캐데몬의 효과로 김밥 인기가 절정기에 있죠. 중국에서 불팅에 팔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양이 대장주 역할을 했었잖아요. 원래 이제 냉동김밥 대장주가 우양은 맞아요. 이때 어마무시하게 갔거든요. 근데 그대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밀린지 아십니까? 시청자님들? 왜냐면 현재 저는 일단은 제가 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현재 시장은 언제든지 또 내용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또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증시에 또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우양같이 김밥이 불티나게 팔렸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실적이 좋아져야지 정상인데 전혀 뭐 적자만 나고 있어요. 보시면 이때도 24년도 때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 김밥이 불티나게 팔고 있어서. 근데 결과는 뭡니까? 적자입니다. 순이익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실적으로 김밥이 팔리면 눈에 띄게 실적이 나아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승이 나왔지만 그냥 단순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우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우양같이 실제 이익이 이어지지 않는 단순 테마주보다는 실제로 김밥, 냉동김밥을 팔아서 실제 이익이 이어지는 숫자로 반영이 되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다고 봐서 저는 우양보다는 풀먼을 가져와 봤습니다. 풀먼. 풀먼이 좋더라고요, 모양이. 그래서 풀먼이 차트 베이스상 이제 앞전 고점 돌파 넘긴 다음에 음봉지점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뭐 살짝 밀린다고 한다면 또 5일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장대 한번 꽂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금일 한 번 더 조정 나온 다음에 뭐 수요일 목요일 날 때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렇습니다. 금일 살짝이라도 양봉으로 회복한 다음에 뭐 이렇게 신고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담이 없는 구간입니다. 이 형태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풀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실적도 얘는 반영이 되잖아요. 풀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얘는 뭐 일단 뭐 보면 다양한 식품들 팔죠. 두부가 대표적인 거고 저는 풀먼 두부 좋아합니다. 유기농 두부 특히 좋아하고요. 뭐 콩고물부터 뭐 다양하게 팔더라고. 요즘은 더 많아졌어 종류가. 심지어 라면도 팔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종목들은 실적으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양보다는 차라리 풀먼을 매매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은 지금같이 장이 좀 험악할 때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담으시는 게 좋아요. 풀먼도 한번 시세가 나오면 무섭게 나오잖아요. 20% 이상 나와요. 얘네들도 그 수급이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풀먼을 말씀드린 게 큽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에이텀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에이텀은 좀 마냥 저자이긴 한데 이 종목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일단 이 종목은 평판형
트랜스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고속 충전용, TV용 전원 모두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최근 자회사 DST가 HD 현대중공업에 힘센 DF 엔진의 핵심 실린더 뮤드를 대량 공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수주 잔고만 570억이고 생산 캐파도 연 1천억 수준이라는 기사가 떴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장중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한가 기록한 다음에 어때요? 특이합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 기록한 다음에 도지형으로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바로 깨지는 그런 형태도 아니에요. 지금 21선이 지금 보시면 121선 넘겼죠. 61선 넘기고 120선을 넘기고 그 다음에 보시면 21선 그 5일선 자체도 쉽게 넘겼어요. 그냥 101선 그냥 쉽게 넘기는 모습으로 흐름이 이렇게 나왔고, 그럼 금일 같은 형태에서는 5일선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믿고 있다는 형태로 앞전고점 돌파도 넘길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온 게 큽니다. 그래서 에이텀은 일단은 자회사가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고요. DST 자회사인 DST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의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거든요. 2년 정도가 실적이 그래도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에이턴 같은 경우도 자회사 어째 보면 자회사가 장사를 잘하면 본사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자체가.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보고 가져와 봤어요. 차트 베이스가 일단은 굉장히 좀 착한 측면도 있고요. 최근에 300일선을 돌파, 일시적 돌파는 상한가 흐름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좋아 보여가지고 좀 가져와 왔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